자, 국정원 기소실장의 꿈을 접으신 네. 장성춘 소장 그리고 김의겸 의원 이 의혹 제기도 어떻게 보셨어요? 그냥 그 국감장에서의 화면만 보면 네. 김의겸 의원이 또 헛발질했구나 네.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는데 네. 더 탐사의 보도를 제가 아침에 네.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2시간 동안 네. 자세히 들어봤거든요. 네. 의문점이 있어요 하나. 그렇죠?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네. 권한대행이 네. 처음에 강진구 기자랑 통화를 했을 때 네. 대통령도 왔었고 네. 한동훈 장관도 왔었고 뭐 첼리스트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네. 이렇게 술술 다 풀었어요. 그 자리가 있었다라는 식으로. 네. 그러다가 논란이 되니까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본인은 뭐 저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뽑아서 편집해서 이렇게 얘기는 하잖아요.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쭉 그냥 흐름이 이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이세창 권한대행이 왜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는지 본인이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도 김의겸 거짓말. 의원의 의혹 제기가 맞다. 아니요. 그건 안. 그건 아니죠. 왜 갑자기 큰일 날 소리를. 김태현의 정치쇼. 이제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김의겸 의원 질의 순서만 되면 모든 마이크와 카메라가 아이템이 또 터지는구나 요겁니다. 뭐 어떤 다툼이 있었는지는 저희 정치쇼 청취자분들도 여러 번 틀어드려서 잘 아실 거고 세 분의 관장평부터 듣죠. 윤 실장 어떻게 보셨어요?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의원 간의 그 설전 거시죠? 뭘 거시겠습니까 요거? 안 좋죠. 그리고 이제 김의겸 의원은 이제 언론계 선배인데 네. 그리고 그분이 되게 뭐 인정받는, 존중받는, 물론 정파성에 따라서 이 사람은 뭐 저쪽 편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지만은 그 정파적 시각 외에 일을 잘하냐 못하냐라는 기자로서? 또 기준으로 하면은 높은 평가를 받았던 분이에요. 그래요?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게 마음이 안 좋고 그 다음에는 좀 뭐 재미없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말의 무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부터 뭐 저도 방송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하는데 뭐 팩트를 전달한다는 게 누가 이렇게 말했어라고 내가 전달하면 자 누가 그렇게 말했다라는 건 그 자신이 팩트인 거죠. 근데 우리가 협의의 팩트라고 하면 그런 거는 옛날에 팩트라고 안 그랬어요. 그 말을 옮기는 사람도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내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으니까 이 말을 옮기는 거다가 되는데 그게 누가 이렇게 말했지 이건 내 책임 아니야라는 뭐 심리적 면책? 정치적 면책이 너무 횡행하는 거 아닌가. 나는 그냥 들은 거 전달한 거고. 그렇죠. 제보도 내가 뭐라고 많은- 했어? 나는 이 사람이 말한 거 그냥 전달한 건데 왜 나보고 책임지라 그래? 그게 뭐 방송, 정치, 국회 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. 김상현 평론가는 그거부터 좀 물을게요. 김의겸 의원의 더 탐사와의 본인 네. 표현 협업으로 협업.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술자리 네. 의혹 예. 그러니까 밝히는 거 이거 어떻게 보세요? 저는 김의겸 이렇게 의원의- 생각해요. 굉장히 현명하지 못하다. 김의겸 의원이 예, 예. 왜 그렇죠? 왜냐하면 본인이 협업을 했으면 그게 의도가 다 있잖아요. 깔려 있는. 그러면 이거를 주변에 동료 의원한테 질의를 하라고 주든가.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훨씬 안 받았겠지. 그럴까요? 근데 동료인데 안 동료 받아서. 의원이 안 받을 정도라면 네. 사실은 하는 게 무리가 있다는 뜻이에요. 그게 또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본인이 협업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하면 안 된다는 그렇죠. 거구나. 네. 그리고 또 하나 본인이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네. 전과가 있잖아요. 전과. 뭐 이재정 의원 쫓아가서 인사했습니다. 빨간 줄이 국민들한테 빨간 네. 줄이 몇 개 가 있잖아요. 네. 예? 근데 그 빨간 줄에 의해서 메신저 불신이 있거든요. 지금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그리고 이미지가 굉장히 좀 약간 그 3M 이미지 다음을 이어서 굉장히 좀 약간 뭐 이렇게 3M? 무리한 응? 그분 네. 이번에 좋은 자료 가신 그분. 네. 그래서 무리한 좀 이런 질문이 많다. 억지스러운 질문이 많고 좀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한다.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질문을 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보냐면 그냥 또 저러네. 이 정도 수준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질문을 한 것도 부적절하고 또 거기에 협업했다는 걸 거기에서 당황해가지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. 예? 그러니까 이 당황해가지고 얘기한 게 이제는 법정 공방으로 가게 생겼어요. 사실은 다른 모든 거는 면책특권에 해당하지만 협업했다는 내용은 여기에서 말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과 관련된 거니까. 면책특권이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참 굉장히 좀 현명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한동훈 장관의 그 얘기는 답은 저
저 사부에서 하고 네. 시간 얼마 없으니까 이 사건 관련해서 혹시 민주당 중진 의원들분이랑 얘기 좀 나눠보셨어요? 뭐 소수와는 예, 친한 소수- 소수와는 그 친한 소수는 뭘 하십니까? 친한 소수는 저하고 친하니까 저하고 좀 비슷하죠. 근데 당황하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런 예, 말이에요. 좀 다수도 왜- 비슷하더라고요. 말을 안 해서 그렇지. 네. 아, 그래요? 이거는 약간 강경파라고 하는 의원들도 네. 이건 좀 아닌데 뭐 그런 분위기. 아 그건 왜 그런 거예요?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이 이뻐서가 아니라 이 네. 그 질의의 이게 완결성이라든지 앞뒤에 정합성이라는 이런 게 너무 떨어져. 당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. 당의 도움이. 아니 근데 저는 그날 영상을 들어보면 이렇게 설전 붙으면 야당 의원들이 막 한동훈 장관 같이 공격하고 김의겸 의원 도와줘야 되는데 다 조용하더라고요. 그래서 왜 조용하지? 그랬더니 이러는 거죠. 역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. 두 분 말씀에 빌리면. 부끄러움이 민주당의 몫이 되는 게 싫은 거죠. 법사위에 나중에 또 의원하고 이 앞에 거에 대해 이야기하다 한 장을 막 뭐라고 할까? 나보고 한 거 아니죠, 그러니까 아니죠. 김의겸 의원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딱 넘어가고. 아, 그래요? 알겠습니다. 잠시 쉬었다가 사부에 돌아올게요. 국정원 기소시장의 꿈을 접으신 네. 장성춘 소장 그리고 김의겸 의원 이 의혹 제기도 어떻게 보셨어요? 그냥 그 국감장에서의 화면만 보면 네. 김의겸 의원이 또 헛발질했구나 네.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는데 네. 더 탐사의 보도를 제가 아침에 네.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2시간 동안 네. 자세히 들어봤거든요. 네. 의문점이 있어요 하나. 그러면서?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네. 권한대행이 네. 처음에 강진구 기자랑 통화를 했을 때 네. 대통령도 왔었고 네. 한동훈 장관도 왔었고 뭐 첼리스트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이렇게 술술 다 풀었어요. 그 자리가 있었다라는 식으로. 네. 그러다가 논란이 되니까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본인은 뭐 저거 자기들한테 유리한 건 뽑아서 편집해서 이렇게 얘기는 하잖아요.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쭉 그냥 흐름이 이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이세창 권한대행이 왜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는지 본인이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도 김의겸 거짓말. 의원의 의혹 제기가 맞다. 아니요. 그건 그건 아니죠. 왜 갑자기 또- 큰일 날 소리를. 아니 뭐 이세창 전 총재의 말에 뭐 아니 하잖아요. 그분이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자, 왜 말을 바꿨는지. 자 그러면 네. 뭐 진실 공방이나 치면 본인이 김의겸 의원의 보좌관이었으면 네. 확인 확인을 장구야 합니다. 나 이거 할래 그러면 의원님 하시죠 그랬을까요? 두 가지를 확인해요. 두 아니면 가지. 뭐 처음에는 그 첼리스트랑 어. 먼저 통화를 해야 돼요. 그래서 그렇지. 당신이 이렇게 녹취를 통화하고 해야지. 녹취한 게 맞느냐. 네, 네. 그거를 제일 첫 번째 확인을 해야 되고 네. 두 번째는 장소를 확인해야 돼요. 장소 근데 지금은 두 가지가 다 특정이 안 되잖아요. 네. 장소도 모른다. 첼리스트랑 연락이 안 된다. 그러면 이건 하는 건 위험하다. 그럼 라고 못하겠을 거예요? 저는 못하겠을 것 같아요. 근데 김의겸 의원실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? 누군가 있었을 거 아니야. 그건 모르겠는데. 근데 왜 했을까 김의겸 의원? 김의겸 의원 이야기 보면은 우리 방 식구들이 주말 동안 이 녹취록 정리를 해가지고 그 협업했다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. 뭘 그 말리긴 열심히 뭘 협업하셨- 말려 열심히 다 같이 했더만. 아니 두 가지는 진짜 팩트 체크는 기본으로 해야 돼요. 근데 그걸 안 하고 한 거잖아요. 네.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윤태곤 실장 표현으로 빌리면 김의겸 의원의 뭐 호불호를 떠나서 기자 시절에는 능력을 인정받는 좋은 기자였다는 아까 제가 건데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자 이세창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라고 그냥 전달한다라는 거가 그 국감장에서 이게 우리 신문 기사 쓸 때도 마찬가지고 뭐 방송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거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게 너무 빈약하다라는 거죠. 그 거기 추가 보도 그러니까를 보니까 그 녹취록 또 추가로 나온 거 보니까 뭐 정의선 회장도 있었다 그러고. 윤상현 의원도 있었다 그러고 근데 정의선 회장이랑 대통령이랑 김현장 30명이 가면은 그 동네 차는 물론이고 소문이 안 날 수 있는가. 민주당에도 제가 딱 기억에 나는 사람만 해도 김현장 출신 의원 3명이 있어요. 그렇지. 많지. 그분들한테도 뭐 한번 물어봤나? 김현장의 구조를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어찌됐건 간에 김현장 민원도 30명이라 어쨌든 근데 왜 했을까 그러면 김의겸 의원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? 아니 김의겸 왜 두려우십니까? 네. 네. 김의겸- 김의겸 의원을 뭐 의원이 아니 왜 그분은 했을까? 지금 뭐 엑스파일은 당연히 우리 장 소장님한테 다 물어봐야 돼요. 그런가? 그 네. 본인이 좀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한 것 같기도 하고 네.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정말 스토커 수준으로 네. 계속 집요하게 뭔가를 물어보고 답변을 얻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. 또 하나는 더 탐사 강진구 기자랑은 상당히 친분 관계가 강하지 않느냐 본인이 협업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. 네.
그 유튜브 보니까 거의 지금 100만을 향해서 가더라고요. 네. 그 조회수가. 돈 벌었네. 네. 그러니까 그런 그걸 것도 꼭 있을 노렸다는 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100만 뷰니까. 그러니까 돈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조회수를 높이고 더 탐사, 슈퍼챗도 들어오잖아. 예, 더 탐사의 이름을 좀 알려주려고 네.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. 근데 저는 본인은 이 확신했겠죠. 대목에서 믿었겠죠. 한동훈 장관의 스토킹이라는 표현이 너무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쓰이잖아요. 근데 한동훈 장관이 예. 아니 그리고 지금 뭐 시중에서도 그런 것 같고 네. 과거 조국 사태나 이런 때 보면은 언론사의 취재를 좀 세게 한다고 해가지고 스토킹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나요? 이게 근데 그거가 있었잖아요. 차량으로 뭐 한 장관 표현에 의하면 미행. 그렇지. 그리고 이 더 탐사에도 인정한 게 그 뭐 흔히 말하는 흥신소라 그러죠. 뭐 그런 기관을 통해서 의뢰를 해서 우리는 그게 정당한 밤에 어디 가는지 보려고. 근데 그것도 그런 거예요. 우리가 어떤 제보를 받고 하면은 뭐 장관이나 국회의원 뒤를 약간 뭐 밟을 수 있는데 매일매일 그 사람 퇴근할 때부터 뭐 하는지 따라다니 그런 취재는 근데 지금 더 제가 탐사 본 적이 쪽에서는 매일매일 한 적은 없다라고 자기네 해명은 그렇게 하잖아요. 자 그러면 이거 짚어보죠. 이제 김의겸 의원 했으니까 한 장관이 사실 한 장관이 법사위에서 뭐 김남국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 그 다음에 최강욱 의원 그 다음에 누구지 이수진 의원 그리고 저 빠졌어 법사위. 이순진 의원 빠졌어요? 네. 이제 김의겸 요 세 사람 최강욱 의원, 하고 김남국, 김의겸. 많이 이제 설전을 벌이는데 이번에 김의겸 의원에 대한 벌인 설전은 예전보다 더 톤이 높아졌잖아요. 아, 엄청 높았죠. 완전히 기분 나쁘다라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아요. 네. 근데 조금 아쉬워요. 조금 차분하게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얘기를 했으면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점수를 더 땄을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흥분한 모습 보이니까 그냥 빌미를 잡혔어요. 아유, 한동훈 장관도 그러면 안 되지. 라는 야당 패널들의 비판도 받잖아요. 누구요? 장성철 아니, 회장이요? 저는 여당 보수. 야당 패널? 야당 그렇구나. 패널. 김상일. 제가 많이 비판을 하죠. 네.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요.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. 그러니까 저로서는 뭐 그 지금의 정부만 비판을 한 건 아니에요. 저는 과거도 그 국무위원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던 사람이고요. 김상일 평론가 일관성이 있으셔. 네.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의 답변이 이 정도였으면 어땠을까요? 예를 들어서 아니 그거는 정말 사실이 아닙니다. 그리고 그렇게 사실이 아닌 걸 계속 이런 곳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좀 무책임한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.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정론관 가서 여기서만 말씀하지 마시고 정론관 가서 말씀을 해보십시오. 이 정도 했으면 저는 뭐 다 아니, 국회 해소되는 국회 것 나가서 하라고 같은데. 옛날에 인사청문회 때 그거 있잖아요. 뭐요? 이모요? 저희 애가 이모가 있습니까? 눈 동그랗게 뜨고 네. 그런 식의 대응이었다면은 네. 여기서도 청담동이요? 빠요? 가본 지 10년도 넘었는데요. 이렇게? 노래요? 그런 식이었다면 또 낫지 않습니까? 이게 이런 건데,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에 비슷한 생각인데 한동훈 장관이 몇 달 전하고도 지금이 달라요.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이제 요 정도 있으면은 이 정도를 목표로 하면 되는데 지금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한 장관한테 기대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높은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냥 똑똑하고 맞는 말 하는 게 것만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랬다면 그렇죠. 예전에 그랬던 거죠. 뭐 젊은 검사의 이미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? 네. 장관이 막 될 때만 해도. 근데 네. 지금은 장관의 이미지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게 더 좋았으면은 톤앤 매너가 그렇죠. 약간 더 부드럽고 뭐 이런 걸 뭐 그런 말씀하시는 좀 거죠. 더 여유 노련하고 있고 뭐 유머스럽게. 이런 있는 왜냐하면 정치를 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. 네. 다음번 뭐 당대표라든지 아니면 총선에 출마할 거다. 그래서 대권 후보의 길을 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많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. 저렇게 좀 흥분한 제가 모습을 이제 보이지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. 정치를 할 때는 여백이 굉장히 중요하다.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이슈를 제기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헤어질 때 롤링 페이퍼라고 해서 헤어지는 뭐 아쉬움을 한 마디씩 적으세요라고 이 롤링 페이퍼랑 네. 페이퍼를 돌리는 거랑 비슷해요. 되게 일일이 근데- 오글거리는 롤링페이퍼. 그렇죠. 근데 그 롤링 페이퍼를 돌리는데 자기가 다 빼곡하게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다 써놔. 그러면 그거 돌릴 때 사람들이 뭐 아유 구석에 남는데 조금 쓰기도 힘든 거 쓰고 싶겠어요. 그 정치라는 것은 그 국민들이 그 공간으로 들어올 여백을 줘야 되는 거예요.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정치를 생각하신다면 이 지점에 대해서 한번
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